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된 문산호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전승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자 보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개관이 4년이나 지연됐는데 국내 유일의 해상 호국 전시관으로 운영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 전 학도병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덕군 장사리 해안에 당시 상륙함인 문산호가 실물 크기로 재현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적을 교란하기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감행된 장사 상륙작전을 기리는 해상 전승 기념관입니다. 내부에는 장사 상륙작전과 관련된 사진과 문서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돼 있고 당시 전투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입체 모형과 영상관도 갖춰졌습니다. 장사리 백사장을 재현한 전시실에는 학도병 등 참전용사 718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모래 위에 쓰여져 있어 관람객들을 숙연하게 합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저런 비슷한 나이 학생분들이 몸을 희생하셔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거에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아프고 감사한 것 같아요. 영덕군이 324억 원을 투입한 문산호 기념관은 지난 2016년 제작됐지만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4년 만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장사 상륙작전 당시 초등학생으로 직접 전투를 목격했던 팔순의 주민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도병들의 죽은 시체를 그래도 묻지도 못하고 그냥 꺼다 놓고 그냥 가고 이런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죽은 영혼들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영혼들로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덕군은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관을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널리 알리는 호국 안보 체험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희생자가 사망자 수가 29명이고 장사 상륙작전은 139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희생을 치른 것으로 특히 꽃다운 나이에 희생한 학도병들의 그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영덕군은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9월 14일 정식 개관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영일대와 칠포, 월포 등 6개 해수욕장을 다음 달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종전에는 6월 21일 전후에 조기 개장을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7월부터 문을 열고 도내 처음으로 영일대 해수욕장은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폐장 시간을 오후 9시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주시와 울진군은 다음 달 10일부터, 영덕군은 다음 달 17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후포 마리나항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이 세일요트 3대를 도입해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8억여 원을 들여 프랑스에서 주문 제작한 요트는 41피트 1대와 35피트 2대로 12명까지 태우고 장거리 운항이 가능합니다. 울진군은 이번에 도입한 요트를 울진 요트 학교의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마리나항 활성화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애완견 전용 놀이시설인 의성 펫월드가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의성군은 펫월드 개장을 계기로 반려동물 산업단지를 조성해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반려견들도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수영 후에는 깨끗하게 샤워도 합니다. 실내 놀이터에선 공중으로 뛰어올라 원반을 받아오는 프리스비 운동이 한창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핑장, 카페도 있습니다. 시설이 이렇게 큰 데가 이 주위에 없어서 잘생긴 것 같아요. 얘네들 데리고 놀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올라오고 마음먹었으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오니까 또 좋네. 1년에 한 몇 번 와야 되겠네. 국비와 지방비 119억 원을 들여 의성군 담북면 안갯길 일대 4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 펫월드가 정식으로 개장하고 유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실내외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갖춘 곳은, 특히 지자체가 조성한 곳은 의성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곳에선 반려동물 교정 교육과 보호자 교육,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성군은 펫월드 개장을 계기로 반려동물 산업단지를 조성해 반려동물 액세서리, 의약품, 사료 등 관련 기업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산업 단지를 이제 구상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일단 많았기 때문에 그게 완성되면 지난해 농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체 가구의 26%, 591만 가구가 85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상품권인 경주페이 모바일 앱을 오는 15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해 카드 신청과 발급을 받아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고, 현장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농협과 대구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주페이는 선불 충전적인 전자상품권으로 올해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며 10%의 인센티브를 적립식으로 지원합니다. 오늘 중1과 초등 5, 6학년 학생들이 등교 수업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전 학년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고3을 제외한 학년들은 격주 또는 격일제 등으로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4차 등교 개학을 앞두고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와 등원이 계속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북대학교에 이어 영남대학교도 총장 선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이 주도하는 이른바 깜깜이 총장 선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총장은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선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9년 관선 이사가 물러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 중심의 정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2013년 14대 총장부터 직선제가 폐지됐습니다. 사실상 총장 선출권을 가진 총장 후보 추천위원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법인 이사회와 연관된 사람들로 채워져 법인이 총장을 뽑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사회가 3사람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1사람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공참위에서 1사람을 법인이 다 주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고.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법인 이사회가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총장은 법인 이사회의 눈치를 보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팽배한 이유입니다. 공청회를 하고 청구를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찍어서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때문에 교수회를 중심으로 총장 선출 규정을 바꾸자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9명인 총장 후보 추천위원을 22명으로 늘리는데 교수가 절반 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천된 후보가 공약과 정책 설명회를 하고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참여하는 찬반 투표를 거쳐 총장을 선출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회는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구성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며 법인 이사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교수회는 총장 선출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곳 영남대 병원에 있는 학교법인 사무국에서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장 선출이 11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17일로 예정된 법인 이사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에 일단 부의가 되지 않으면 그 논의를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말로 안 되니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장 직선제는 특정인이 영남대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논란과 맞물려 학교 정상화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성사 여부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울릉군이 대형 여객선 유치 공모 사업을 여객 전용선으로 추진하면서 빚어졌던 갈등이 주민과 선사, 관계기관의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울릉군과 군의회, 여객선사, 주민 대표 등은 건조 예정인 대형 여객선에 25에서 30톤의 화물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임시 여객선으로 여객과 화물 겸용 카페리 선박을 6개월 안에 도입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실시 협약을 보류해온 경상북도도 서명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텃밭에서 몰래 키운 혐의로 포항 일대 주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가운데 50포기 이상 재배한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823포기를 압수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말까지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강화를 위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건강거리 테이블 홍보물 2,700여 개를 제작해 지원했습니다. 건강거리 테이블 홍보물은 홍보물이 놓여진 테이블은 고객이 앉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또 위생 투명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살균 소독 스프레이 등 방역 물품을 외식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